안녕하세요. 2021년 창의융합 진로 프로젝트에서 국가별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과 교육 차이에 대해 발표하게 된 안민주, 이은채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연구 배경 및 동기, 문제 정의 및 도출, 기존 연구의 문제점, 제안하는 방법, 관련 기존 연구 및 간단한 고찰, 문제점 진단, 설문 과정 및 결과, 해결 방안, 부족한 부분과 개선시킬 부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연구 배경 및 동기입니다. 현재 지구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산림 벌채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고, 따라서 저희는 환경 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교육을 통해서 환경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환경 태도를 만들고 근본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세대가 양성되기를 기대하며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비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기존 관련 연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OECD에서 조사한 국가별 학생들의 과학 수준에 따른 환경 문제 인식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목대로 학생들의 과학 수준에 따라서 어떤 환경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덜 민감하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조사에 대해 조사한 조사입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 각국의 자연환경, 환경보호에 대한 입장, 환경 문제 등 환경 인식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과의 관계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통계조사입니다. 저희는 환경교육은 나라별 환경 이슈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 관심도에 따라 교육 수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환경 교육과 환경 문제 인식 정도의 차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자연환경과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입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저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환경 교육을 제안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기존 연구 및 간단한 고찰입니다. 관련 기존 조사에는 percentage of 15-year-old students who report being aware or well aware of environmental issues by science proficiency level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과학 역량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각종 환경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7개의 분야 중 5개의 환경 이슈 분야에서 OECD 국가들의 환경 문제 인식 수준의 평균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교육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스라엘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종교 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의 교육을 꺼립니다. 또한 교사들의 사회적 처우가 좋지 않아서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콜롬비아는 7개의 환경 문제 중 1개의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고 5개의 환경 문제 인식 분야에서 OECD 국가의 환경 평균을 넘기지 못하였는데요. 콜롬비아는 산업과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9년에는 광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는 행동가 50명이 사망하였고, 과도한 광산 개발 및 불법 광업으로 인해 콜롬비아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산림 벌채, 생물 다양성 파괴 등 많은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조사에 따르면 과학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영남 삼육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환경교육의 상태, 환경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교육과 환경 문제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1학년 학생들에게서 총 35명에게 가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질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입니다. 중학교에서 현재까지 수업 시간이나 학교 활동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예라고 답한 학생은 34명으로 97%,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1명으로 3%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잘 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비율입니다. 질문 2번입니다. 중학교에서 현재, 즉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몇 번인가요? 입니다. 여기서 5번 이상 받았다는 학생은 23%, 4번 받았다는 학생은 2%, 3번 받았다는 학생은 30%입니다. 질문 3번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라고 답한 학생은 22명으로 63%, 아니요 라고 답한 학생은 13명으로 37%였습니다. 질문 1번에서 3번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경 문제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 10명은 3회 이상 환경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학생들일수록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4번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환경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로 23명이 가장 관심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 다음은 동식물 멸종, 대기 오염이 각각 20%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질문 5번입니다. 현재 가장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문제부터 순위를 매겨달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가 가장 많은 1순위를 차지하였고, GMO 사용이 가장 적은 1, 2, 3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5-1번입니다.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질문 5-2번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궁금한 점을 해결했나요? 라는 질문에서 전문 서적을 통해 해결했다가 5명으로 28%,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었다가 5명으로 28%, 인터넷에서 배우게 되었다도 5명으로 28%를 차지했고, 기타가 3명으로 16%였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했다는 학생은 0명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나요? 라는 질문에서 환경 문제에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지만 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환경 문제에 대해 궁금했던 경험이 없었다고 답한 학생은 4명으로 24%, 궁금한 점이 있었지만 해결하지 않았다는 학생은 7명으로 41%, 해결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는 학생은 5명으로 29%였고, 기타라고 답한 학생은 1명으로 6%를 차지했습니다. 질문 5-1번에서 질문 5-3번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접하고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매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6번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긍정적으로 대답한, 즉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대답한 학생들은 20%,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 즉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학생들은 총 80%였습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로 답변한 학생들은 총 80%였습니다. 즉 80%의 학생들은 아직 학교의 환경 문제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 7번에서는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12명으로 34%,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16명으로 46%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이 절반 이상으로 학생들은 문제인식 제기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 폭넓은 환경 교육과 활동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8번입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예라고 대답한 학생이 74%로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 9번에서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환경교과 과목 채택을 원하는 학생은 6명으로 17%,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강의는 18명으로 51%,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수업은 11명으로 32%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8번에서 9번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저희의 해석입니다. 국가별 학생들의 과학 수준에 따른 환경 문제 인식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하면 과학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 환경 문제를 반영한 과학 교육을 확대해야 하고 환경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문 과정과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토대로 마련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 환경 문제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궁금한 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하며 그 해결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관련 매체 수를 늘리고 학생들이 현재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에 환경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학교 내에서도 환경 관련 도서의 구비를 늘림으로써 논문, 서적을 통한 해결 방안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환경 문제 해결 실천 인증 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열어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속 가능하고 유용한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한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인식부터 해결 방안까지 고안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늘려서 학교 밖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환경 교육에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하는 방법과 친환경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스스로 환경에 무해한 방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옷 수선 방법, 중고마켓 이용 방법, 작물 재배 방법,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채식 요리 권장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OECD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학 수준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정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었고, 저희의 설문조사 결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두 조사를 종합하여 저희는 환경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선시킬 부분과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희는 조사 목적에 맞는 설문지 작성 능력과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능력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으로는 저희는 조사를 하면서 특히 영남3류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치중된 조사와 해결 방안을 고안하여 전 세계의 환경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OECD의 조사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전부 활용하지 못한 점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결론을 내고 설문지를 만들고 이런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